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2020년도 상반기 증시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소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자, 내일부터는 새롭게 7월 장세 2020년도 하반기 시장이 전개가 될 텐데요. 다소 아쉬웠던 그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 시장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6월 달에 뚜렷하게 주도주가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전개됐어요. 즉,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덜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보조를 맞추는, 리밸런싱 되는 그런 어떠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특정 어떤 섹터, 특정 종목군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시장 주도 업종으로 떠올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면서 상세가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보다 이전에 IT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 하반기에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여러분들 머리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떠오를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많이 부진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하반기, 특히 7월 달에 주도주로 떠오를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누차 삼성전자 이제는 좀 주목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뚜렷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기술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좀 뛰어나고요. 특히나 주변 환경들,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뭐 7월 위기설도 있고요. 미국 증시에 7월 위기설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방향성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도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야,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런 어떤 부담 섞인 우리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주목을 좀 받았었고, 근데 생각만큼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이익을 취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를 둘러싼 그런 섹터에서 한번 희망을 가져보는, 기대를 가져보는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삼성전자 7월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 VIP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우선 삼성전자가 7월 주도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거기 이제 차트가 월봉입니다. 그죠? 4가지 종류의 차트가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방향성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가 부근인지, 그죠? 그런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좌상단에 있는 그런 차트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죠, 이번 달에 그죠, 6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갈아치운 그런 흔적들이 나와 있죠.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반도체 환경 자체가 그닥 나쁘지 않다. 즉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떠올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종목은 뭔가 하면 삼성전자에 유사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런 종목. 여러분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3위권에 있는 디램, 그죠? 업체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상단 부분에 있어요. 최근의 일봉 상태로 봐서는 삼성전자와 좀 유사한 패턴이에요. 아직 역사적 신고가 부근은 아닙니다만 신고가 부근에 와 있는, 즉 삼성전자 위치와 좀 비슷한 그런 어떤 흐름이죠.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유사성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월봉상으로도 삼성전자와 좀 유사한 그런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좌하단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와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유명하죠. 램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전히 램 리서치도 반도체 장비 업체도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램 리서치와 아주 관계가 없진 않잖아요. 그죠? 반도체 장비. 자, 이 부분에서 램 리서치도 현재 신고가 부근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죠? 우측 하단에 있는 게 TSMC 대만 반도체 회사죠. 삼성전자와 비교를 많이 당하는데 이 비메모리 부분, 메모리 부분은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부분이잖아요. 근데 비메모리 부분에서 이 TSMC와 많이 좀 비교를 당하는데 아직까지는 TSMC보다는 많이 뒤쳐 있습니다만 앞으로 TSMC를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삼성전자고요. TSMC의 주가도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지금 삼성전자 유사하게 고점 부근 아래에서 조금 옆으로 좀 세워놓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이것도 삼성전자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월봉상으로 한번 보면 거의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또한 뭐 TSMC라든가 또 램 리서치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유사한 그런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 흐름과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하반기에 주도주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좀 분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환율과 유가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39달러 후반대니까 거의 40달러예요. 40달러까지 좀 회복이 된 상태고 이 국제 유가가 50달러, 60달러 수준까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점진적으로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천천히 올라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보고 또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유가뿐만이 아니라 또 환율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죠? 환율. 자, 환율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1200원 아래에서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200원 전후가 지금 왔다 갔다 오늘 조금 올라서 다시 1200원대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율은 기존의 어떤 상승 추세에서 하락 반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환율이 지금보다 더 안정이죠. 그러니까 워낙 강세를 말씀드리는 건데 좀 안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좀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국제 유가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다. 누차 강조를 해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매매인데요. 자, 외국인들의 매매도 삼성전자 이렇게 보면 최근 들어서면서 매도보다 매수세가 굉장히 우월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그죠? 매수를 보여줬죠.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여전히 잘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지금 흐름이요. 지금 셀트리온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 6월 달에 강하게 셀트리온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조금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포인트라서, 셀트리온이 조정을 조금 더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즉,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바이오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약간 좀 상반된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바이오의 흐름과 삼성전자의 흐름은 역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대형 바이오 종목군들이 밑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나갈 수 있는 더욱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환경이 좀 많이 바뀐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미래에 올 그런 어떤 시대들이 좀 앞당겨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고 투자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비 시장의 온라인 침투율을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급증을 했어요. 그죠? 사실 온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죠? 오프라인, 온라인. 근데 온라인이 주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코로나 이후의 생활에 대한 어떤 뭐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소비 측면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한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급격하게 온라인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죠. 15%대에서 20% 급증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뭐 미국보다 온라인에 좀 앞서 있어요. 아무래도 IT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대에서 20.5%까지 미국보다 조금 앞선 그런 어떤 흐름. 중국이 제일 앞섰네요. 그죠? 23%에서 26.5%대로 지금 온라인 시장, 우리가 온라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훨씬 더 빨리 앞당겨졌던 그런 상황이, 온라인화가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비 시장뿐만이 아니죠. 그죠? 투자 어떤 패턴? 내 패턴에서도 많이 또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화, 즉 어떤 수단이라든가 도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온라인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시장 접근성이 굉장히 개인들이 수월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최근에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 주식을 쉽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것도 직접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온라인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를 동학개미 운동, 그죠? 동학개미 운동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이런 부분도 그죠? 직접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 물론 유동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간접 투자 시장이 조금씩 위축되고 있다라는 어떤 반대급부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간접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간접 투자에 대한 어떤 불만 때문에 직접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화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툴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직접적인, 즉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즉 증권사라든가 이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조성이 됐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또 유사한 패턴이에요. 그죠? 뮤추얼 펀드, 간접 펀드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고, 직접 투자하는, 그죠? 부분이 굉장히 급증하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펀드 시대가 이제 저물고 지금 이제 직접 투자가 많이 증가하는, 금융산업의 중개 기능이 많이 약화됐죠. 이 부분도 온라인에 좀 활성화와 좀 관계가 있고요. 금융산업의 플랫폼화라든가 효율화로 인해서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동학개미 운동이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전통적인 우리가 은행에 여러분 몇 번이나 가십니까? 이제 안 가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전통 금융기관이 위축이 되고 새로운 금융기관이 각광을 받죠. 특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 90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올 때 이제 온라인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때 HTS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HTS보다도, 그죠? MTS라고 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코로나 이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 주변에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 하면 또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동학 개미 운동이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환경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급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TSMC를 따라간다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뭐 TSMC 실적이 굉장히 워낙 독보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지금 뭐 절반도 못 따라갑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부분에 133조를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메모리 부분에서 TSMC를 따라간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어떤 가치가 주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이 오너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는 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오너 리스크, 뭐 분식회계든 또 어떤 그 승계 문제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뭐 영향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6월 9일인가요? 구속영장이 좀 기각이 됐고요. 최근에는 대검 그 수사심의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불기소 권고 의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저께 또 이제 그 천주교 정의사제 구현단인가요? 그쪽에서 또 이재용에 대한 또,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좀 뭐 각성하라, 또 이런 기자회견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던 논란이 많지만, 이 대검수사심의회 불기소 권고 의결은 사실 권고 효력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판결에 굉장히 또 영향을 주고 또 여론을 또 어느 정도 또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영향력을 좀 끼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6년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만 있잖아요. 그죠? 하만 전장. 하만을 인수한 이후로 뚜렷한 대형 M&A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왜냐면, 오너 리스크가 있었죠, 그죠? 뭐, 부회장이 구속이 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 대형 M&A가,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그죠? M&A가 다소 조금 중단이 됐었는데, 이번 오너 리스크가 만약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다시 한번 뭐 반도체 업체라든가, 그죠? 비메모리 관련해서, 아니면 뭐 전장 부품이라든가, 뭐 장비 업체라든가, 또 아니면 AI 같은, 그죠? 인공지능 관련 업체들을, 유명한 업체들을 갖다가 또 인수를 해서, 대형 M&A 또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져서 다시 한번 작년 연말부터 올 초반까지 이어졌던 이 삼성전자의 주도주 역할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작년 연말부터 이어졌던 상승, 올 초반까지 이어졌던 상승에 대한 충분한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수는, 원상복귀가 됐지만,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절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라는 그런 가격 메리트. 또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리밸런싱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죠, 빠진 상태에서 이미 다 고점을 다 돌파를 했어요. 그죠? 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거에 대한 그 이상까지 주가가 다 올랐어요. 그죠?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시점까지 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쏟아져 내려온 그 시점에 절반 수준밖에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팔 만큼 팔았다라는 점, 그죠? 너무 많이 팔았죠, 사실 생각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만큼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수급적으로도 이제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실적도 2분기에 다소 좀 위축된 그런 어떤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지만 생각보다 괜찮다. 그죠? 삼성전자 가전이라든가 무선, 그죠? 가격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TV나 스마트폰 판매가 예상보다는 좀 좋아질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예상도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좋을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3분기부터는 또 확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적도 삼성전자 하반기에 특히 7월부터 우리가 이제 주도주로 생각하는 데서 큰 부담이 없다 이런 측면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조바심 내고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또 조바심 이런 부분만 조금 여러분들 뒤로 좀 빼신다면 삼성전자 얼마든지 하반기에 여러분들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량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고요. 체험 VIP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안내문대로 한번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